누나는 그냥 나만 믿으면 돼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이혼하고 5년이 지나도 이상하게 밤이 먼저 길어지더라고요. 거실 형광등만 켜두고 밥을 먹는데 젓가락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고 숨이 자꾸 막혔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서 딱 한 번만 바람 쐬자는 마음으로 걷기 모임에 나갔어요. 처음부터 그 남자가 붙었습니다. 제 보폭에 맞춰 걷고 차가운 손에 핫팩을 쥐어주고 길가에 차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제 쪽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저보다 6살 어린데도 이상하게 저를 보호자처럼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회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들 웃음소리 사이로 저는 갑자기 도망갈 곳이 없어졌어요. 주말엔 제가 장 봐서 올라갈게요. 그렇게 그 사람이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반찬 정리해주고 병원 날짜 챙겨주고 외로운 저녁을 함께 보내줬죠.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조용히 나가는 발소리, 주머니마다 따로 넣는 휴대폰 2대, 주말마다 사라지는 그 사람과 어느새 사라진 제 차키, 그리고 자꾸만 써달라고 하는 서류들. 여기만 서명해주세요. 빨리요, 사람들 기다려요. 은행 창구에서, 주민센터에서 저는 줄을 맞춰 이름을 썼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하지만 확인하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토요일 새벽 창문으로 주차장을 내려다보다가 제가 봐버렸습니다. 그날 제가 본 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외로움이 어떻게 제 눈을 가렸는지, 제가 그 눈을 뜨게 된 순간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저는 김정희 69입니다. 저는 대단히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 집 하나는 지키며 살아왔어요. 새벽 5시 반이면 형광등부터 켜는 게 습관이 됐어요. 윙하고 울리는 소리가 거실을 채우고 그제야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죠. 약통 뚜껑을 돌려 알약 알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혈압약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어제 저녁에 꺼내둔 반찬통이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그냥 물만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 가로등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발소리를 줄이는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혼자 사는 집인데도 슬리퍼 끄는 소리가 신경 쓰여서 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걸었습니다. 현관까지 가는 동안 숨소리만 들리더라고요. 달력 앞에 서서 11월 칸을 봤어요. 토요일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빨간 펜을 꺼내 동그라미를 하나 쳤어요. 특별한 일정은 아니었죠. 그냥 친구 미경이가 보낸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걷기 모임 유행이래. 나도 나갈까봐. 문자를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답장을 쓰려다가 지우고 다시 쓰려다가 또 지우고 결국 짧게만 보냈습니다. 응, 나갈게. 그게 전부였어요. 운동화를 신고 끈을 2번 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가 복도 끝에서 따라오더라고요. 삑 하고 층수 버튼 소리. 저는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 아파트 단지 산책로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경이 손을 흔들었죠. 10명쯤 됐을까요? 다들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출석부에 이름을 적으라고 해서 볼펜을 빌려 적었어요. 제 위쪽 줄에 이준호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글씨가 반듯했어요. 걷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옆 사람과 보폭이 맞춰지더라고요. 처음엔 미경이랑 나란히 걸었는데
어느 순간 미경이가 앞으로 나가고 제 옆에 남자분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말은 안 했어요. 그냥 같은 속도로 걸었죠.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그분이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내더니 비닐을 사각소리 나게 뜯었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제 손에 쥐어줬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어요. 핫팩이 따뜻했죠. 손 안에서 열기가 퍼지는데 이상하게 숨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산책로 옆으로 차가 한 대 지나갔어요. 그때 그분이 한 발 옮겨서 제 쪽을 자연스럽게 가렸습니다. 팔이 스치지는 않았어요. 그냥 위치만 바뀌었죠. 걷기가 끝나고 벤치에 앉았을 때 그분이 출석부를 들고 있더라고요. 이름을 하나씩 읽으며 체크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제 이름 앞에서 손이 멈췄어요. 김정혜 씨. 낮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다음 주도 나오실 거죠? 질문인지 확인인지 모를 톤이었어요. 저는 그냥 네 하고 답했습니다. 그분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다시 물었죠. 혼자 사세요? 그 질문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자꾸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혼자 사냐고 물은 게 뭐가 이상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찜찜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형광등이 꺼진 채로 있었어요. 불을 켜고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어요.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었죠? 손 안에 든 핫팩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걸 식탁 위에 내려놓고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어요. 그날 밤 자기 전에 달력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칸도 비어 있었어요. 빨간 펜을 또 꺼냈죠. 동그라미를 치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펜 뚜껑을 닫는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다음 주 토요일도 산책로에 나갔습니다. 출석부에 이름을 적는데 이번엔 제 바로 아래 줄이 비어 있더라고요. 볼펜을 내려놓으려는데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이준호 씨였어요. 말없이 출석부를 받아들고 자기 이름을 적었죠. 제 이름 바로 아래예요. 걷기 시작하자마자 그분이 제 옆에 붙었습니다. 이번엔 미경이가 일부러 앞으로 나간 것 같았어요. 뒤에서 누가 웃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모른 척하고 그냥 걸었습니다. 보폭이 자연스럽게 맞았어요. 그분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딱 제 속도로 걸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죠. 그렇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네 하고만 답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냥 옆에서 같이 걸었습니다. 가끔 차가 지나가면 또 한 발 옆으로 옮겼죠. 말은 안 해도 몸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벤치에 앉아 쉴 때 그분이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편의점 봉지에서 꺼낸 거였어요. 차가웠죠. 저는 받아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그분이 웃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어려 보였어요. 한 60 초반쯤 되려나요. 피부가 탔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혼자 사시면 주말이 좀 길죠. 갑자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물병 뚜껑을 돌리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분은 그냥 하늘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살아본 지 3년쯤 됐는데 토요일 오후가 제일 길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주말 오후, 특히 해지기 전 2시간쯤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죠. 그 시간이 지나면 저녁 준비를 하고 뉴스를 보고 그러면서 하루가 넘어가는데
그 2시간만큼은 뭘 해도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걷기가 끝나고 다들 흩어질 때 그분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도 나오시죠? 또 그 질문이었어요. 저는 네 하고 답했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집에 돌아와서 달력을 봤어요. 다음 주 토요일 칸에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어요. 펜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죠.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통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가기가 귀찮았어요. 그냥 물만 마시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형광등이 윙 울렸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미경이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너 준호 씨랑 잘 맞는 것 같던데? 읽고 답장을 안 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깜빡이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켜져 있었죠.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산책로에 나갔습니다. 매번 이준호 씨가 제 옆에 붙었어요. 이젠 자연스러웠습니다. 출석부에 이름 적을 때도, 걷기 시작할 때도, 벤치에 앉을 때도 그분이 옆에 있었죠. 말은 많지 않았어요. 가끔 날씨 얘기하고, 동네 얘기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걷기 끝나고 다들 커피 한잔 하자고 했어요. 근처 카페로 갔죠. 자리에 앉는데 자연스럽게 이준호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경이가 건너편에서 웃으며 쳐다봤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봤습니다. 정희 씨는 원래 이 동네 사세요? 그분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년쯤 됐어요. 아, 저는 3년 됐는데 처음 보네요. 밖에 잘 안 나왔거든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다시 물었어요. 이 동네 괜찮죠? 조용하고. 네, 그래서 좋아요.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커피만 마셨습니다. 그분도 말을 안 했죠. 그냥 창밖을 같이 봤어요.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쯤 출석부를 챙기던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도 나오실 거죠? 혼자 사세요? 그 질문이 또 나왔어요. 이번엔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웃었습니다. 그분도 웃었죠. 그렇게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형광등을 켰습니다. 윙 소리가 익숙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약통을 열어 알약을 꺼냈습니다. 혈압약이었죠. 삼키고 나서 달력을 봤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 동그라미를 보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친 건지 아니면 누가 시켜서 친 건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달력을 넘겨 다음 달을 봤어요. 토요일마다 빨간 동그라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았죠. 펜을 내려놓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어요. 미경이한테 온 문자가 또 있었습니다. 준호 씨 괜찮은 사람 같던데. 너 어때? 읽고도 답장을 안 했어요. 핸드폰을 꺼두고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윙 울렸어요.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산책로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뭔가 얘기가 오가는 것 같았죠. 저는 출석부에 이름을 적으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때 이준호 씨가 제 앞에 섰어요. 정희 씨,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컸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저는 볼펜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다음 주도 나오실 거죠? 그분이 말을 이었어요. 혼자 사세요? 그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거든요. 저는 숨을 한번 삼키고 답했습니다. 네.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모임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몇 명이 먼저 앉아 있더라고요. 커피 자판기 앞에서 컵을 뽑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출석부가 놓인 테이블로 갔습니다. 이름을 적으려고 펜을 드는데 뒤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죠. 둘이 잘 어울리네. 작게 들렸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몰랐어요. 저는 이름을 다 적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돌아서는데 미경이가 웃으며 손을 흔들더라고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어가는 동안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언니, 준호 씨 괜찮지? 미경이가 물었어요. 저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대답을 안 하니까 미경이가 팔을 툭 쳤죠. 솔직히 말해봐. 나쁘지 않잖아.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쁘지 않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좋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모르겠다고 해야 하나요? 저는 숨을 한번 삼키고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 그게 제일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미경이가 어깨를 으쓱했죠.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때 이준호 씨가 도착했습니다. 출석부 앞에 서서 이름을 적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손을 살짝 들어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걷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그분이 제 옆에 붙었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말을 안 해도 보폭이 맞았죠. 한참을 걷는데 그분이 말을 꺼냈어요. 정혜 씨, 오늘 날씨 좋죠? 네, 좋네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웃었어요. 그러고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 오늘 걷기 끝나고 시간 괜찮으세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왜요? 할 말이 좀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고 더 물어볼 수가 없었죠. 그냥 걸었습니다. 그분도 말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벤치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물을 마시고 쉬는 시간이었죠. 저는 벤치 끝에 앉으려고 했는데 이준호 씨가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옆이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안 들렸어요. 그분이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물병을 내려놓고 제 쪽을 봤어요.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바닥을 봤습니다. 신발끈이 풀려 있더라고요. 묶으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그분이 말을 했어요. 정혜 씨,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주변에 다 들릴 만큼 컸어요. 저는 신발끈을 묶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죠. 그분이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저 정혜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싶었어요. 왜 여기서, 왜 사람들 앞에서 이러는 거지? 저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그분을 봤습니다. 그분이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말했어요. 저랑 같이 시간 보내주시겠어요? 제가 정혜 씨 잘 챙겨드릴게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죠. 거절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뭐라도 대답을 해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어요. 거절하기엔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죠. 생각 좀 해볼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웃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더니 괜찮다고 했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왜 박수를 치는 건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해졌죠. 걷기가 끝나고 다들 밥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근처 순대국집으로 갔어요. 자리에 앉는데 또 이준호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그분이 말했죠. 정희 씨는 뭐 드실래요? 제가 시켜드릴게요. 괜찮아요. 제가 시킬게요.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미 주문을 하고 있었어요. 순대국 2개, 소주 1병. 저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죠. 밥이 나왔습니다. 국그릇이 앞에 놓이고 김치 접시가 테이블 가운데 놓였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술 떠서 마셨죠. 뜨거웠어요. 그분이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서 제 그릇 옆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말은 안 했어요. 저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받아서 먹었어요. 정희 씨 댁이 이 근처예요? 밥을 먹다 말고 그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걸어서 10분 정도요. 아, 그럼 저랑 같은 동네네요. 저는 5분 거리예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말을 했죠. 정혜 씨 집 어느 동이세요? 500동이요.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왜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물으니까 답한 것 같았죠.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저는 400동인데. 가깝네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밥을 먹었어요. 말을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몇 층이세요? 15층이요. 또 대답했습니다. 왜 물어보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궁금한 건가 싶었죠. 그분이 웃었어요. 저는 10층인데 엘리베이터 자주 마주치겠네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대답을 안 하려고 입을 다물었어요. 밥을 다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분도 밥을 다 먹었죠. 밥값은 그분이 냈습니다. 제가 지갑을 꺼내려고 하는데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죠.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게를 나오는데 그분이 말했어요. 제가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거절을 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미경이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같이 걸었어요.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었죠.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 500동 쪽으로 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물었습니다. 정희 씨, 다음 주도 나오시죠?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웃었어요. 그러고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다시 물었죠. 저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장 봐서 올라갈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장을 봐서 올라간다고요.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왜 올라온다는 건지 몰랐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었습니다. 그분도 웃었죠. 그럼 연락드릴게요. 번호 좀 알려주세요. 핸드폰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삼키고 번호를 불러줬어요. 왜 불러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분이 번호를 저장하고 웃었죠. 고맙습니다. 그럼 연락드릴게요. 손을 흔들며 돌아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제 쪽을 다시 보며 낮게 말했어요. 정희 씨, 걱정하지 마세요. 누나는 그냥 나만 믿으면 돼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 손을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는 걸 봤습니다. 층수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두근거리는지 몰랐죠. 집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형광등을 켜고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어요. 이준호 씨였죠. 오늘 고생하셨어요. 편히 쉬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안 했어요.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윙 울렸어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죠.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이준호 씨였죠. 정희 씨,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나가세요? 읽고 답장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에 또 문자가 왔어요. 점심 드셨어요? 제가 국 끓였는데 갖다 드릴까요? 이번에도 답장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문자가 왔어요. 하루에 서너 통씩 왔죠. 날씨 얘기, 밥 먹었냐는 얘기, 잘 자라는 얘기. 저는 답장을 거의 안 했습니다. 가끔 네 한 글자만 보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토요일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장 봐서 올라가도 될까요? 읽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거절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1시간쯤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네. 그 한 글자였습니다. 보내고 나서 후회가 됐어요. 왜 내라고 했을까? 그런데 이미 늦었죠.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2시쯤 갈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집 안을 봤습니다. 치워야 할 게 많았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널려 있고 거실 바닥에 먼지가 있었죠. 저는 일어나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걷었어요. 1시간쯤 걸렸습니다. 2시가 되기 10분 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으로 가서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이준호 씨였죠.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분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비켰어요. 들어오라는 뜻이었죠. 그분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가서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더라고요. 과일이랑 반찬 좀 샀어요. 냉장고에 넣어드릴게요. 말하면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물건을 하나씩 넣었어요. 저는 거실에 서서 그걸 봤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희 씨, 커피 드실래요? 부엌에서 그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 커피를 끓이기 시작했죠.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왜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 사람이 내 집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그분이 컵 2개를 들고 와서 하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한 모금 마셨어요. 뜨거웠죠. 그분도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그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주말엔 제가 장 봐서 올라갈게요. 정희 씨 혼자 계시니까 제가 좀 챙겨드릴게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올라간다는 말이 이미 들어올 거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 다음 주부터 이준호 씨가 자주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주말마다 장을 봐서 가져왔어요. 과일, 반찬, 우유 같은 거였죠. 냉장고에 넣어주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게 익숙해졌어요. 토요일 오후 2시쯤 되면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면 그분이 서 있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분이 부엌 서랍을 열더니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크기별로 가지런히 쌓아놓더라고요. 저는 거실에서 그걸 봤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켜봤습니다. 정희 씨, 반찬통이 뒤죽박죽이네요. 제가 정리해놨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고 해야 하나 싶었는데 입이 안 떨어졌죠. 그분이 냉장고 문을 열고 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반찬은 버리고 남은 건 앞으로 당기고 새로 산 건 뒤에 넣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누군가 내 집을 정리하는 게 이상했지만 동시에 편하기도 했어요. 며칠 뒤에는 달력 옆에 메모지를 붙여놓았습니다. 병원 예약 날짜였어요. 제가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약통을 보고 눈치챈 것 같았죠. 정희 씨, 다음 주 수요일 병원 가시죠? 제가 같이 갈까요?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어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같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계속 권했습니다. 저는 거절을 하려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뭐라고 더 말하기가 귀찮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달력에 메모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약 먹는 시간, 걷기 모임 날짜, 장 보는 날. 다 그분이 적어 놓은 거였어요. 어느 날 그분이 말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꺼낸 얘기였어요. 정희 씨, 저랑 같이 살면 어떨까요? 손에 든 컵이 흔들렸습니다. 커피가 조금 넘쳤어요. 저는 컵을 내려놓고 그분을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긴 했는데 대답이 안 나왔죠.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는 아니죠. 우리 만난 지 석 달 됐잖아요. 저 정희 씨 잘 챙겨드릴 수 있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같이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결혼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동거를 말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만 답했어요. 그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더 재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그분이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이 윙 울렸습니다. 소리가 귀에 들어왔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다른 생각이 더 많았거든요. 일주일쯤 지나서 그분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식탁 위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희 씨, 이거 한번 봐주세요. 같이 살려면 서류 정리 좀 해야 해서요. 봉투를 열어보니 주민센터 서류였습니다. 전입신고, 세대 합가, 그런 것들이었어요. 저는 종이를 넘겨보다가 멈췄습니다. 이걸 왜 벌써 준비하세요? 아, 미리 준비해두면 편하잖아요. 나중에 급하게 하는 것보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뭔가 찝찝했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는 몰랐죠. 며칠 뒤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그분이 같이 가자고 했어요. 민원실에 들어가니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신분증이랑 인감 확인할게요.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인감도장도 꺼냈죠. 손끝이 잠깐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몰랐어요. 직원이 서류를 펼치고 도장 찍을 자리를 가리켰죠. 여기 찍어주세요. 인감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류에 대고 꾹 눌렀어요. 툭 소리가 났죠. 빨간 도장 자국이 종이에 찍혔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계속 찍었어요. 다 찍고 나니 손바닥에 땀이 났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분이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다음 주쯤 제가 짐 좀 가져올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집까지 걸어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크게 쉬었지만 시원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 그분이 캐리어 하나와 옷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고 캐리어를 안쪽으로 밀었죠. 정희 씨,
옷장 어디에 넣으면 될까요? 물었습니다. 저는 침실을 가리켰어요. 그분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그분 신발을 봤어요. 검은색 운동화였죠. 내 신발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했어요. 누군가 내 집에 신발을 두고 간다는 게 침실에서 옷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 여닫는 소리, 옷걸이 걸리는 소리. 저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다 정리했어요. 그분이 나오며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제 옆에 앉더니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고마워요, 정희 씨. 잘 지내볼게요. 저도 웃었습니다. 웃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그분은 안방에서 잤어요. 저도 같은 방에서 잤죠.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옆에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인 숨소리였죠.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며칠 뒤 옷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분 가방을 열게 됐습니다. 옷을 넣으려고 지퍼를 여는데 서랍 틈에서 휴대폰이 하나 보였어요. 저는 손을 멈췄죠. 그분은 원래 휴대폰을 들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가 더 있는 거지? 뭐 하세요? 뒤에서 그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그분이 문 앞에 서 있었죠. 아, 옷 정리하다가. 아, 그거요. 업무용이에요. 예전에 쓰던 건데 아직 해지를 안 해서요. 웃으며 가방으로 다가왔습니다. 휴대폰을 집어 화면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러고는 다시 가방에 넣었죠. 신경 쓰지 마세요. 곧 해지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안 떨어졌어요. 그분이 방을 나가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업무용 휴대폰이라고 했는데 왜 화면을 뒤집어 놓았을까요? 같이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보였습니다. 새벽에 물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죠. 눈을 뜨고 시계를 봤습니다. 5시 반이었어요. 세면대 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났죠. 그분이 씻고 있는 거였습니다. 조금 있으니 물소리가 멈췄어요.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죠. 침실로 들어와서 옷장을 여는 소리, 옷 꺼내는 소리.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그분이 옷을 갈아입고 나가더라고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만 봤죠. 그날 이후로 새벽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물소리, 옷 갈아입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저는 매번 자는 척했어요.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어디 가는지, 왜 이렇게 일찍 나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묻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침 그분이 씻고 나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살짝 눈을 뜨고 봤어요. 그분이 주머니를 확인하더라고요. 휴대폰을 하나 꺼내 주머니에 넣고 또 하나를 꺼내 다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2대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그분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일어나서 이불 끝을 만졌어요. 손끝이 차가웠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단지 가로등이 아직 켜져 있었죠. 저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그분이 나갔어요. 토요일 오전에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고 하면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잠깐만 도와줘야 할 일이 있어요. 매번 같은 대답이었어요. 더 물어보면 짜증을 낼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죠. 그분이 나가기 전에 지갑을 찾으면 저는 먼저 꺼내서 건넸습니다. 물어보기도 전에요. 문 닫히는 소리가 났죠.
저는 거실 창문으로 가서 아래를 봤습니다. 그분이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차를 타고 나가더라고요. 달력을 봤습니다. 토요일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 동그라미가 의미가 없었어요. 걷기 모임은 안 나간 지 오래됐죠. 그분이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모임을 그만뒀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안 나가게 됐어요. 달력의 토요일 칸이 자꾸 비어갔죠. 어느 토요일 오후 그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정희 씨, 은행 좀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왜요? 서류 처리할 게 좀 있어서요. 같이 가야 해요. 거절을 못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은행까지 걸어갔죠. 그분이 먼저 와서 대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오자 손을 흔들었어요. 번호표를 뽑아서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밝았어요. 사람들 말소리가 웅웅거렸죠. 저는 가만히 앉아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화면을 가려서 뭘 보는지는 안 보였습니다. 번호가 불렸어요.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꺼내 펼쳤죠. 그분이 서류를 밀어놓고 말했어요. 여기만 서명해 주세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글자가 빼곡했어요. 자동이체, 승인, 계좌번호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죠. 다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펜을 건넸어요. 빨리 해주세요. 사람들 기다려요. 저는 펜을 받아들고 줄을 맞춰 이름을 썼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계속 서명했어요. 손목이 아팠죠. 다 쓰고 나니 서류 봉투가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접수하고 영수증을 건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분이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무슨 서류였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잘 모를 것 같았거든요. 그냥 집까지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집에 들어가니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을 켰어요. 윙 소리가 났죠. 며칠 뒤 또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서류를 써야 한다고 했어요. 똑같이 번호표를 뽑고 앉았습니다. 휴대폰이 띵하고 울렸어요. 문자였죠. 은행 알림이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 완료, 승인 처리 같은 내용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내리고 다른 문자를 봤습니다. 또 띵 소리가 났죠. 또 은행 알림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알림이 왔습니다. 처음엔 확인했는데 나중엔 그냥 지워버렸어요. 뭔지 알아보기도 귀찮았거든요. 그분한테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제 차 키를 가져갔습니다. 현관 선반에서 자연스럽게 집어들더라고요. 차 어디 가세요? 잠깐 쓸 일이 있어요. 금방 올게요. 저는 그 차는 제 차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기침이 목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삼켰어요. 그분이 차 키를 쥐고 나갔죠.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있었어요. 왜 제 차를 가져가는지 몰랐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었죠.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분 휴대폰이 울렸어요.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었죠. 저는 부엌에 있었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죠.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숫자만 떠 있었어요. 그분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봤어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문자로 뭔가 보내고 주머니에 넣었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 했습니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만 났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옆에서 그분이 자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지만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어요.
약통을 꺼내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냥 이불만 덮고 누워 있었어요. 약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물을 마셔도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았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왔어요. 새벽까지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분이 또 일찍 나갔어요. 물소리, 옷 갈아입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그분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죠. 제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은행 알림이 또 와 있었죠. 자동이체, 출금 승인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렸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는 몰랐습니다. 달력을 봤어요. 토요일 칸이 비어 있었죠. 빨간 펜을 꺼내 동그라미를 치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제 동그라미를 칠 이유가 없었어요. 펜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컵 마셨죠. 차가웠습니다. 어느 새벽 또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고 시계를 봤어요. 4시 반이었죠.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냥 누워있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커튼을 살짝 젖히고 아래를 내려다봤죠.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사람 하나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준호 씨였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더니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제 차였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탔죠. 시동을 걸었어요. 불빛이 켜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차가 바로 출발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조수석 쪽 문이 열렸어요. 누가 탔습니다. 여자였어요. 뒷문도 열렸죠. 또 여자가 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 차에 제가 모르는 여자 둘이 타고 있었습니다. 웃는 것 같았어요. 얼굴은 안 보였지만 몸짓으로 알 수 있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후미등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커튼을 놓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찬 공기가 발목을 감쌌죠. 숨을 쉬려고 했는데 잘 안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일어나서 소파로 갔습니다. 앉았죠.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은행 앱을 켰습니다. 알림을 하나씩 눌러서 확인했어요. 자동이체, 출금 이체. 금액들이 줄줄이 나왔죠.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바닥에 펼쳤죠. 담보 설정 계약서, 대출 신청서, 상환 동의서.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명도 제 필체였어요. 새벽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서류만 봤어요. 한 장씩 넘기고 또 넘기고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갔다 했죠.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해가 떴어요. 거실이 환해졌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갔어요. 도어락 앞에 섰습니다. 숨을 한번 삼키고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설정 버튼을 길게 눌렀죠. 삑 소리가 났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숫자를 하나씩 눌렀죠. 삑 마이너스 삑 마이너스 삑.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설정 완료 소리가 났어요.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그분 옷가방을 꺼냈죠. 하나씩 현관 쪽으로 옮겼습니다. 신발도 한쪽에 모아놨어요. 가지런히 정리했죠. 집은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었거든요. 대신 경계를 세웠어요. 문고리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켰죠. 알림을 하나씩 눌러서 확인했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이 줄줄이 나왔어요. 출금, 이체, 승인. 금액이 적혀 있었죠.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계속 나갔습니다.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원이 받았어요. 제 이름을 말하고 계좌번호를 불러줬죠. 상담원이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잠시 기다렸어요. 상담원 목소리가 다시 들렸죠. 고객님, 자동이체 내역이 여러 건 있으시네요. 뭔가요? 대출 상환, 카드 결제, 보험료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신청 안 했는데요. 서명하신 서류에 다 있으시던데요. 말이 막혔습니다. 서명했다고요. 언제요? 은행에서 서류 쓸 때였나요? 그때 뭘 썼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냥 줄 맞춰서 이름만 썼죠. 처리 취소할 수 있나요?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기다렸습니다. 음악이 흘렀어요. 한참 지나서 상담원이 다시 말했죠. 고객님, 담보 설정이 돼 있어서 바로 취소는 어려우세요. 서류 가지고 방문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담보요? 네, 부동산 담보로 설정돼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담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제 집이 담보로 잡혔다는 건가요? 언제요? 어떻게요? 서류 봉투를 찾았습니다. 서랍 안에 있었어요. 꺼내서 거실 바닥에 펼쳤죠. 종이가 수십 장 나왔습니다. 하나씩 봤어요. 담보 설정 계약서, 대출 신청서, 상환 동의서, 낯선 단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서명도 제 필체였죠.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앉아서 서류를 봤어요. 한 장씩 넘겼죠.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2,800만 원, 3,500만 원, 1,200만 원. 다 합치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됐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달력 앞으로 갔습니다. 빨간 펜을 꺼냈어요.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죠. 이번 동그라미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정리였어요. 뭔가 끝내야 한다는 표시였죠. 미경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나 좀 급한데 전화 줄 수 있어? 답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문자가 왔어요. 미안, 요즘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짧은 문자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봤죠. 형광등이 윙 울렸습니다.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이준호 씨였죠. 문 앞에 서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벨이 또 울렸죠. 계속 눌렀습니다. 누나, 문 좀 열어봐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인터폰에서 손을 뗐어요. 거실로 갔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한참을 그러더니 멈췄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분이었죠.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왜 문 안 열어줘요? 비밀번호도 바뀌고. 무슨 일이에요? 답장을 안 했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죠.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짐 좀 가져갈게요. 문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요. 오해 있는 것 같은데. 누나, 이러지 마요. 다 읽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뒀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죠. 며칠 뒤 걷기 모임 사람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미경이었어요. 언니, 요즘 모임 사람들이 언니 얘기하던데. 준호 씨가 힘들어한대. 무슨 얘기요? 언니가 갑자기 예민해졌다고. 준호 씨 말로는 아무 이유 없이 쫓아냈다던데.
읽고 답을 안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갑자기 예민해졌다고요. 아무 이유 없이요.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꺼뒀어요. 주민센터 민원실 번호를 찾았습니다. 메모지에 적어뒀죠. 번호표를 받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류를 챙겼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것들, 도장 찍었던 것들, 다 봉투에 넣었죠.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종이가 축축해져서 구겨졌죠. 대기석에 앉아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사람들 말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일어나서 창구로 갔어요. 직원이 물었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직원이 봉투를 받아 서류를 꺼냈죠. 하나씩 펼쳐서 봤습니다. 담보 설정 해지하시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더 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말했죠. 본인 확인 필요하고 상대방 동의도 필요해요. 법적 절차 밟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법적 절차요? 네, 변호사나 법원 통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일어서서 밖으로 나왔죠. 복도를 걸었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건 말로 끝낼 일이 아니구나. 법원에 가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조금 편해지기도 했어요. 뭘 해야 하는지 알게 됐거든요. 가정법원 입구에 섰습니다. 건물이 컸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저는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안내판을 보고 조정 접수 창구를 찾았죠.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대기석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각자 사정이 있어 보였죠.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번호가 불렸습니다. 일어나서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냐고요? 저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받아서 하나씩 펼쳐봤죠. 담보 설정 서류, 은행 대출 내역, 자동이체 증명서 다 확인했습니다. 상대방 인적사항 적어주세요. 종이를 건넸어요. 저는 펜을 들고 이준호 씨 이름을 적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몰랐어요. 빈칸으로 뒀죠. 주소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400동이라고만 적었어요. 상담 신청하시는 거죠?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더니 접수증을 건넸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죠. 2주 뒤였습니다. 그날 나오세요. 상대방한테도 통지 나갈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었어요. 일어서서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죠.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끝은 아니구나. 시작이구나. 복도 끝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나? 법원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여러 문장을 머릿속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다 길었습니다. 필요 없는 말들이 많았죠.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만요. 제 이름은 제가 씁니다. 더 이상 빌려주지 않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 말만 하면 됐습니다. 복도를 걸어 밖으로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을 켰어요. 윙 소리가 났습니다. 예전과 같은 소리였는데 이번엔 덜 흔들렸어요. 그냥 불이 켜지는 소리였죠. 신발을 벗고 거실로 갔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을 꺼냈죠.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웠어요.
삐소리가 나고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밥그릇을 식탁에 놓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젓가락을 꺼냈어요. 들었다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밥을 먹었죠. 김치 한 점, 밥 한 숟가락.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이 있었어요. 예전처럼 젓가락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지만 이상하게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씻고 물기를 닦고 선반에 올려놨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행주를 빨고 싱크대를 닦았어요. 다 끝나고 나니 깨끗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문자가 몇 통 와 있었죠. 이준호 씨였어요. 읽지 않고 지웠습니다. 미경이한테도 문자가 와 있었어요. 그것도 지웠죠.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파트 사이로 보였죠. 주황색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걸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끈을 2번 묶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단지 산책로로 갔어요. 혼자 걸었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보폭을 맞춰주는 사람도, 핫팩을 쥐어주는 사람도, 차가 지나갈 때 몸을 옮겨주는 사람도 없었죠. 그냥 저 혼자였습니다. 숨이 막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제 속도로 걸었거든요. 빠르게 걷고 싶으면 빨리 걸었고, 천천히 걷고 싶으면 천천히 걸었어요. 벤치에서 쉬고 싶으면 쉬었습니다. 누가 재촉하지 않았죠.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땀이 났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죠. 거실 달력 앞에 섰습니다. 빨간 펜을 꺼냈어요. 다음 주 수요일 칸을 봤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었죠. 동그라미를 쳤어요. 이번엔 누구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일정이었어요. 제가 가야 할 곳이었죠. 달력을 넘겼습니다. 다음 달을 봤어요. 토요일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를 칠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냥 뒀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면 됐거든요. 미리 표시해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법원 날짜에는 동그라미를 쳤어요. 빨간색으로요. 잊어버리면 안 됐거든요. 그날은 꼭 가야 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죠. 날씨가 좋았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법원에 갔어요.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준호 씨가 와 있었어요. 마주 앉았죠.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합의하실 건가요? 저는 준비한 말을 했어요. 한 문장만요. 제 이름은 제가 씁니다. 더 이상 빌려주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 소리 낼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준호 씨가 뭐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조정위원이 손을 들었어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담보해지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대출금은 상환 계획 세우시고요. 이준호 씨가 항의했어요. 목소리가 컸죠.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밖으로 나갔죠.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광등을 켰어요. 윙 소리가 났죠.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죠. 핸드폰을 봤어요. 미경이한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필요 없었거든요. 걷기 모임도 안 나갈 거였어요. 그냥 혼자 걸으면 됐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꺼내고 식탁에 앉았어요.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죠.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보다가 껐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어두웠죠. 약통을 꺼내 알약을 삼켰어요. 혈압약이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잠이 왔습니다. 새벽에 깨지 않았어요. 물소리도 안 들렸고 문 닫히는 소리도 안 들렸죠. 그냥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열었어요. 햇빛이 들어왔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달력을 봤어요.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일정이 없었거든요. 그냥 하루였어요.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산책을 나갔죠. 혼자 걸었어요. 제 속도로 걸었습니다. 숨이 편했어요.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혼자 걷는 사람도 있고 둘이 걷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그냥 그걸 봤습니다. 이제 괜찮았어요.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누가 옆에 없어도 보폭을 맞춰주지 않아도 핫팩을 쥐어주지 않아도요. 제 이름은 제가 쓸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사연도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더 친절하게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 화면 왼쪽 재생 목록부터 눌러서 같은 흐름의 사연들을 이어서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추천 영상은 이 지옥이 시작된 첫 단추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지금 바로 하나만 눌러주시면 그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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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집니다.